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요. 흰 봉투를 테이블에 던지는 순간 64세 박순자 여사의 눈에서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시골 늙은이가 감히 우리 가문에. 침을 튀기며 내뱉는 모욕. 하지만 순자 여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만은 서서히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죠. 그 순간 순자 여사가 핸드백에서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약혼은 파기하죠. 명문가 약혼식장에서 파혼 선언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15분 뒤 예비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지른 이유는 2026년 새해에도 진심만이 통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기도 양평, 북한강이 굽이치는 작은 농촌 마을. 64세 박순자 여사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의 텃밭을 돌봤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30평 남짓한 작은 땅이지만 순자 여사에게는 보물이었죠. 엄마 아침 드세요. 30세 아들 김민준이 된장찌개를 담은 상을 들고 왔습니다. 순자 여사의 유일한 아들.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이 많구나. 요즘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 과장도 됐잖아요. 민주는 서울의 중견 제약회사 메디팜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장인이었죠. 그나저나 엄마,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저 결혼하려고요. 순자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죠. 어머, 정말 우리 아들이 드디어. 네,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이름은 최유진이고요. 32살이에요. 어떤 사람이니? 착하니? 네,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민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30년간 혼자 키운 아들. 이제 드디어 가정을 꾸리는구나.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상견례? 어디서? 서울 청담동에 있는 르메르 호텔이요. 순자 여사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청담동? 고급 호텔. 엄마 괜찮으시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물론이지. 엄마가 가야지. 하지만 순자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청담동이라는 동네. 그곳은 순자 여사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순자 여사는 장롱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아들 대학 입학식 때 입었던 정장. 살짝 색이 바랬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순자 여사. 머리는 희끗희끗,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준비 다 하셨어요?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나간다. 순자 여사가 방문을 열자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 옷은 왜 이상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제가 새 옷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괜찮아. 이게 제일 좋은 옷이야. 깨끗하게 입고 가면 되지. 민주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이 초라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비 처가댁이 걱정되었습니다. 사실 민주는 유진의 집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의 아버지 최재훈,
한빛건설의 대표이사.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중견 건설사였죠. 자산 규모만 500억 원. 그리고 어머니 강민희. 명문가 출신으로 사교계에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처음부터 이 결혼이 불안했습니다. 자신과 유진의 격차가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유진은 말했습니다. 오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나는 오빠가 좋은 거야. 집안이 뭐가 중요해?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견례를 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겠죠. 엄마, 택시 타고 갈까요? 무슨 소리니?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돈 아껴야지. 엄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제가 택시비 낼게요. 아니야. 버스가 편해. 사람 구경도 하고. 순자 여사는 고집이 셌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괜찮을 거야. 유진이네 집안 사람들도 이해해 주실 거야. 민주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전 11시 양평에서 서울 청담동까지 버스로 2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반짝이는 자동차들, 화려한 간판들. 서울이라는 도시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청담동에 도착했습니다. 르메르 호텔, 20층짜리 고급 호텔. 정문 앞에는 벤츠, BMW, 포르쉐 같은 고급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순자 여사와 민준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두 사람을 힐끗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판단이 담겨 있었죠. 저 사람들, 이 호텔에 뭐하러 왔지? 순자 여사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기 입구예요. 두 사람이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 값비싼 가구들. 순자 여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가 상견례 장소구나.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바랜 정장, 낡은 핸드백,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온 듯한 모습. 순자 여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재훈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직원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 네. 최재훈 대표님. 23층 VIP룸으로 예약되어 있으시네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VIP룸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순자 여사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VIP룸 안.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재훈 58세 한빛건설 대표, 강민희 56세 최재훈의 부인, 최유진 32세 예비 신부. 유진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순자 여사의 옷을 훑고 있었죠. 민준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늦지 않았죠? 최재훈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신해요. 앉으시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여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찻잔들과 다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희가 순자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순자 여사의 정장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가격표를 확인하듯 어머, 버스 타고 오셨어요? 강민희의 첫 마디였습니다. 인사도 반가움도 아닌 날카로운 확인이었죠. 순자 여사의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네, 버스로 왔습니다. 순자 여사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강민희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상견례인데 버스를 타고 오시다니. 민준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양평이라서요. 버스가 더 편해서. 양평이요? 시골이네요. 강민희의 말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최재훈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하세요? 농사 짓습니다. 농사요? 네. 텃밭에서 채소 키우고 그렇게 살아요. 강민희와 최재훈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농사? 시골 농사?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 하나?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찻잔을 들고 입술을 적실 뿐이었죠. 민준이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뭐라도 말해줘. 하지만 유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강민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어른, 혹시 집은 어떻게 되세요? 작아세요? 네. 작은 집 하나 있습니다.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20평 정도요. 20평이요? 강민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저희 모자가 살기엔 충분해서요. 에휴. 강민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재훈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 회사는 어디 다니신다고? 메디팜이요. 중견 제약회사입니다. 연봉은? 죄송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뭐가 개인적이에요? 이제 가족 될 사람인데 말 못할 게 있나요? 최재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4천만 원 정도입니다. 4천? 강민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우리 딸을 먹여 살려요? 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다고 다 해요? 세상이 얼마나 빡빡한데. 순자 여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성실한 아이입니다.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따뜻한 마음으로 밥 먹고 살아요? 강민희가 순자 여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순자 여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위한 날이야. 참자. 참아야 해. 최재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혼전 계약서요. 네. 우리 딸이 받을 재산이 있거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혼전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왜요? 문제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 전에 이런 걸 하는 게 좀. 강민희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뭐가 이상해요? 요즘 다들 해요. 혹시 우리 딸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심? 진심이면 사인하는 게 어렵지 않겠네요. 순자 여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이게 무슨 상견례입니까? 모두가 순자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돈 이야기, 재산 이야기만 하시는 게 이게 상견례입니까? 강민희가 비웃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 결혼이 아니죠. 어머, 순진하시네. 세상 물정을 모르시나 봐요. 최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우리도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서 왜 우리 아들을 무시하십니까? 무시요?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버스 탔다고, 시골 산다고, 돈 없다고 계속 깔보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까? 강민이가 일어섰습니다. 깔보다니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도 됩니까?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존심? 자존심 있으면 버스 타고 와요? 택시라도 타고 오시지. 순자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발. 민준아, 넌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저 사람들이 엄마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유진아, 제발 뭐라도 말해줘. 하지만 유진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강민이가 핸드백에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이게 뭡니까? 위로금이에요. 1천만 원 들어있어요. 이거 받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순자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딸이랑 민준 씨 안 어울려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네 집안이랑은 급이 달라요. 급이 다르다고요? 네. 우리는 강남에 살고 당신들은 시골에 살잖아요. 우리는 건설회사 운영하고 당신은 농사 짓고 이게 어떻게 어울려요? 순자 여사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약혼은 파기하죠. 모두가 놀랐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준아, 일어나라. 우리 가자. 엄마, 제발. 저는 유진이를 정말. 일어나.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울먹이며 일어섰습니다. 강민이가 비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네요. 애초에 안 어울리는 짝이었어요. 순자 여사가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카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가죠. 이게 뭔데요? 제 명함입니다. 강민이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그린팜 그룹 회장. 최재훈이 명함을 빼앗아 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린팜 그룹이라고요? 네. 제가 30년 전에 만든 회사입니다. 그린팜 그룹. 전국 유기농 식품 유통 1위 기업. 매출 5천억 원. 직원 3,000명. 그 회사의 창업주이자 현직 회장이 박순자 여사였습니다. 강민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농사 짓는다는 게 제 취미입니다.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양평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있죠. 그럼 버스 타고 온 건 일부러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려고요. 순자 여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돈 없고 초라해 보일 때 당신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했어요. 저희는 결과는 명확하네요. 당신들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재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이십니다. 저희가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었으니까요. 순자 여사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가자. 이런 집안과는 인연이 아니다. 엄마, 회장님, 잠깐만요. 강민이가 순자 여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늦었습니다. 순자 여사와 민준이 VIP룸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민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비명이 터졌습니다. 최재훈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그린팜 그룹 회장을.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비서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유진 씨, 긴급사항입니다. 그린팜 그룹에서 우리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빛건설은 그린팜 그룹의 유기농 식자재를 공급받아 웰빙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회사 매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었죠. 거래 중단은 곧 회사의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재훈의 휴대전화도 울렸습니다. 임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대표님, 그린팜 그룹에서 계약 파기 통보가 왔습니다. 당장 손해배상 청구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최재훈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강민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자 여사와 민준은 호텔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유진이를 정말 사랑했는데. 순자 여사가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가난해도 초라해도 상관없이 너를 받아들여. 하지만 유진이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내 조건을 본 거지. 민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청담동의 화려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3일 후, 순자 여사는 양평집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상추를 따고 토마토에 물을 주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상견례 이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회사도 결근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 방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라.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배 안 고파요. 민준아, 제발 문 좀 열어라. 엄마, 혼자 있고 싶어요. 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씨?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30년 전에 들었던 목소리. 당신은? 나야. 이정우. 순자 여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우. 30년 전 순자 여사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내 번호를. 그린팜 그룹 회장이 된 거 진심으로 축하해. 신문에서 봤어. 고마워. 순자야, 나 지금 한국에 왔어. 오래간만에 만나서 밥 한번 먹자. 왜? 그냥 오래된 친구로서. 순자 여사는 망설였습니다. 30년 전 이정우는 순자 여사에게 청혼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여사는 거절했습니다. 당시 순자 여사는 이미 남편 민준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정우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서울 명동에 있는 미도인 한정식 아는지? 거기서 내일 오후 1시에 보자.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여사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버스가 아니라 자가용을 운전했습니다. 명동의 미도인 한정식.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전통 한식당이었습니다. 순자 여사가 들어서자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정우 65세, 흰머리가 섞인 머리, 갈색 재킷. 하지만 여전히 멋진 외모였습니다. 순자야. 정우야. 두 사람은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앉아. 순자 여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많이 변했네. 너도 흰머리 많이 늘었구나.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전통 한정식 코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정우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그린팜 그룹 정말 대단하더라. 어떻게 그렇게 키웠어? 그냥 열심히 했어. 남편분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교통사고로.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들이 있다며? 이름이 민준이라고? 어떻게 알아? 신문에 나왔어. 그린팜 그룹 회장의 아들 약혼 파기. 기사 떴더라. 순자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약혼이 파기됐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순자 여사는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랑은 가족되면 안 돼. 하지만 민준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준이는 착한 아이잖아.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순자야, 나 한국에 사업건으로 왔는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일해볼래? 무슨 일인데? 유기농 식품 수출 사업이야. 미국 쪽으로 한국 유기농 식품 수출하는 거. 내가 그린팜 그룹 회장이니까 우리랑 파트너십 맺으면 좋을 것 같아서. 순자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 검토해 볼게. 고마워. 두 사람은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이정우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다음 주에 사업 제안서 들고 다시 찾아갈게. 응, 그래. 순자 여사가 돌아서려는데 이정우가 불렀습니다. 순자야. 응? 30년 전에 내가 청혼했을 때 넌 왜 거절했어? 순자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를 사랑했으니까. 지금도 그 사람을 사랑해? 난 이미 늙었어. 사랑 같은 건 더 이상 안 해. 난 아직도 너를. 정우야, 그만하자.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야. 순자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친구로는 지낼 수 있지? 당연하지. 순자 여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정우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양평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다. 응. 밥 먹었니? 먹었어요. 순자 여사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밥은 먹고 있구나.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뭐가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하지만 엄마가 맞아요. 유진이는 절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견례 때 유진이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저를 지켜주지도 않았고. 그래, 그게 답이었어요.
유진이는 저보다 부모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순자 여사는 아들 방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야. 그럴까요? 그럼 엄마가 보증해. 민주는 방 안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듣고 순자 여사는 안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 있니? 엄마, 왜? 회사에서 저를 해고했어요. 뭐라고? 순자 여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최유진 아버지, 최재훈 대표가 우리 회사 대주주예요. 순자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메디팜의 대주주가 한빛건설의 최재훈이라고요? 네. 제가 몰랐어요. 최재훈 대표가 메디팜 주식 30%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 대표가 회사에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절 해고하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팀에서 불러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순자 여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엄마,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저는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순자 여사는 아들의 자존심을 이해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도와줄게. 다음 날 순자 여사는 그린팜 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20층짜리 빌딩. 순자 여사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님, 한빛건설과 메디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 주세요. 네, 회장님.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순자 여사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빛건설의 비리 1. 건축자재 품질 조작 2. 안전검사 서류 위조 3. 세금 포탈 30억 원 규모 메디팜의 비리 1.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2. 의약품 유통 과정 중 리베이트 3. 식약처 담당자 뇌물 제공. 순자 여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실장님, 이 서류를 검찰에 제출하세요. 네.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한 일이야. 3일 후 검찰이 한빛건설과 메디팜에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한빛건설 비리 혐의, 검찰 수사 착수, 메디팜,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의혹, 최재훈 대표와 메디팜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강민희도 세금 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유진은 아버지를 면회하러 구치소에 갔습니다. 면회실, 유리 너머로 최재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헝클어진 머리. 아빠, 유진아,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박순자 회장이 한 거야. 네, 그 여자가 우리를 조사해서 검찰에 넘긴 거야.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정말 비리를.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사업하다 보면. 아빠.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잘못하신 거예요. 왜 법을 어기셨어요? 유진아. 그리고 민준 씨를 해고한 것도 아빠죠? 최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 때문에 민준 씨가 피해를 봤어요. 제가 민준 씨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유진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요. 유진은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유진 씨, 아버지 면회 어땠습니까? 한빛건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민준 씨와의 파혼에 대해 후회하십니까? 유진은 고개를 숙인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유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민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준 씨, 저예요. 유진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견례 때 제가 아무 말도 안 한 것, 그리고 민준 씨가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 그거 유진 씨 아버지가 한 거 맞죠? 네, 그렇군요. 민준 씨,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유진 씨, 민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어요. 네, 유진 씨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제 조건을 본 거죠.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었다면 상견례 때 저를 지켜줬어야죠. 유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민준 씨,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진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운전기사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가요. 빨리 가요. 차는 달렸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2개월이 지났습니다. 한빛건설은 법원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재훈 대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사회적 매장을 당했습니다. 메디팜도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바이오텍이라는 신생 제약회사였죠. 순자 여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양평의 텃밭을 가꾸고 마을 노인정에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여사가 텃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돌아보니 이정우였습니다. 정우야? 어떻게? 사업 제안서 가지고 왔어. 미국 수출권 기억하지? 아, 그렇구나. 들어와. 2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자야,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 될 것 같아. 미국 쪽에서 한국 유기농 식품 수요가 엄청나거든. 그래. 응. 그린팜 그룹이랑 파트너십 맺으면 서로 윈윈이야. 좋아. 검토해 볼게. 이정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2 사람은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민준이는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새 회사도 다니고. 다행이다. 너도 그 사건 알고 있었구나.
뉴스에 났잖아. 한빛건설이랑 메디팜 비리 사건.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내가 한 거 맞지? 응, 잘했어. 내 아들을 지킨 거야. 하지만 가끔은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 왜? 최재훈 씨 가족들이 완전히 무너졌잖아. 그건 자업자득이야. 법을 어긴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 거지. 순자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이정우가 순자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잘못한 거 없어. 고마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거실로 들어왔다가 멈췄습니다. 손님이. 아, 민준아. 이분은 엄마 친구야. 이정우 씨. 이정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와 이정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엄마가 남자친구를 집에 부르다니. 민준은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해가 되었나요? 제가 나갈게요. 아니야, 민준아. 정우 씨는 사업 이야기하러 온 거야. 아, 그렇구나. 이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랑 미국 수출 사업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잘 됐네요. 그리고 민준 씨, 새 회사 취직 축하드려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께 들었어요. 바이오텍이라는 좋은 회사 들어가셨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정우는 조금 더 이야기하다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순자 씨, 서류 검토 부탁해요. 응, 알았어. 이정우가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민준이 따라 나갔습니다. 잠깐만요. 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정우 씨, 우리 엄마한테 관심 있으세요? 이정우는 잠시 놀랐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친구로밖에 안 봐요. 그래서 저도 친구로 지내려고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혹시 제가 어머니랑 가까이 지내는 거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오히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엄마 30년 동안 혼자 사셨거든요. 친구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정우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 좋은 아들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정우가 떠난 후 민준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정우 씨, 괜찮은 분 같은데요? 그래. 엄마가 외로우실 것 같아서 친구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자 여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넌 참 착하구나. 당연하죠. 엄마가 저 위해 평생 희생하셨는데 이제는 엄마도 행복하셔야죠. 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모자는 서로 껴안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재훈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강민희는 집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최유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빛건설은 파산했습니다. 강남의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최유진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원룸,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유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유진은 민준을 떠올렸습니다. 상견례 때 민준의 표정,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던 그 눈빛. 내가 민준 씨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강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진아. 엄마가 못 살겠어. 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엄마. 유진아. 엄마는 죽고 싶어. 엄마. 정신 차려요. 어디 계세요? 집이야. 제가 지금 갈게요. 거기 있어요. 유진은 급히 집을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유진은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습니다. 강남 집을 잃고 이곳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거실에 강민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병이 여러 개 널려 있었습니다. 엄마. 술 마셨어요? 유진아. 미안해. 강민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박순자 씨를 무시해서, 내가 민준 씨를 무시해서. 엄마. 유진아, 넌 민준 씨 좋아했지? 네. 그런데 엄마가 망쳤어. 미안해.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유진아, 엄마가 박순자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 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사과해야 해. 유진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이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엄마, 정말요? 응. 엄마가 전화해 볼게. 다음 날, 강민이는 박순자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자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 저예요. 강민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 제가 사과하고 싶어서요. 지금 와서 사과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자 씨와 민준 씨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희 씨, 저는 사과받으려고 전화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요. 민희 씨, 괴로운 건 당신 문제예요. 저는 이미 다 잊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민희 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해요. 그걸 모르면 언젠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민이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바이오텍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였죠. 어느 날, 민주는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려는데 계산대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유진 씨? 최유진이었습니다. 유진도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민준 씨, 두 사람은 1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여기서 일해요? 네, 아르바이트요. 그렇구나. 민준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 그동안 잘 지냈어요? 네.
유진 씨는요? 저는 그냥 그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상견례 때 민준 씨를 지켜주지 못해서. 유진 씨, 저는 민준 씨가 정말 좋았어요. 진심이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부모님한테 대들 용기가. 민주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준 씨, 유진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유진 씨, 이제 앞으로만 보고 살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헤어지면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유진 씨, 힘내요. 유진 씨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유진 씨, 행복하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순자 여사와 이정우는 사업 파트너로 잘 지냈습니다. 미국 수출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이정우가 순자 여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순자야, 정우야, 왜?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이정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우야? 순자야, 나랑 결혼해줘. 순자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나 진심이야. 30년 전에도 청혼했잖아. 이번에는 받아줘. 정우야, 우리 이제 늙었어. 늙어서 뭐 어때? 사랑하는데. 순자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우야, 순자야, 나랑 남은 인생 함께 살자. 응? 순자 여사는 이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정말? 응. 결혼하자. 이정우가 순자 여사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개월 후, 순자 여사와 이정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에스코트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고마워, 민준아. 순자 여사는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64세의 신부, 이정우는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65세의 신랑,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약했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민준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28세. 이정우의 조카였습니다. 저는 김민준이에요. 순자 여사의 아들이에요. 아, 네. 저는 이서연이에요. 정우 삼촌 조카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연은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 처음인데. 피로연이 끝난 후 민주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 씨, 혹시 연락처 교환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3년 후 순자 여사와 이정우는 양평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준과 서연이 양평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어머, 민준아, 서연아.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서연이가 임신했어요. 순자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3개월 됐어요. 순자 여사와 이정우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축하해. 고마워요, 어머니. 네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후 순자 여사와 민주는 텃밭을 산책했습니다. 민준아. 네, 엄마. 엄마가 3년 전에 유진이네 집안 사람들을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서.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네. 만약 엄마가 참았다면 저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순자 여사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저도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양평의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버스를 타고 온 어머니, 낡은 옷을 입은 시골 할머니. 하지만 그 안에는 5천억 원 기업의 회장이라는 놀라운 정체가 숨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자 여사가 왜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상견례에 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돈이 없고 초라해 보일 때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는지,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아니면 겉모습만 보는지.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예비 사돈 집안은 순자 여사를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옷차림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시나요? 우리 모두는 가끔 실수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그분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진짜 가치는 명품 옷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순자 여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낡은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마음만은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소중히 대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